현실에 갇혀 있는 욕망 덩어리 뭐 이런 표현 좋아합니다. 사위 되기 전에 잘했지 않습니까? TH 김. 지금도 잘할 것 같아 김태현 변호사. 저는 원래 다 잘하는데 근데 나는 잘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처갓집 부모가 결혼을 하지도 않은 예비 사위고 남자친구인데 윤서방 민원이 있네 인허가 좀 해결해 주게 하는 장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 야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지? 근데 잠깐만. 근데 이 얘기 듣고 보니까 내가 감정이입을 해봤어. 이 2141님의 이 이론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장모 입장에서도 사위도 아닌데 결혼할지도 모르는 내 딸 남자친구한테 인허가 문제 잠깐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혼인했어. 이제 했으니까 나도 자네 부부고 우리는 한 배 탔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이거 해결해. 뭐 이런지 모르겠으나.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사실 오늘 제일 하고 싶은 얘기는 앞서 광고 나가는 동안 박지훈 변호사가 툭 그냥 던져버렸어요. 오늘 원고에는 뭐 딱히 없긴 한데 그냥 물어볼게요. 제가 대신 박지훈 변호사가 TH 김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 그래서 종인형은 오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잠깐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김종인 위원장님 오세요? 나도 모르죠. 아까는 다른 얘기를 하더만. 나도 모르지. 아까 식사 얘기까지 다 해주셨더만. 근데 방송에서 좀 제대로 식사 얘기 식사 어제 좀 만찬이 급하게 잡힌 자리가. 어제 만찬이 급하게 잡힌 거 맞는 것 같아. 왜냐면 오전부터 보니까 막 이제 거기 보니까 찾아갔던 사람이 존칭 빼고 권성동, 그다음에 김재원, 세다. 여기는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 간 사람이고 최재천 전 의원도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김한길 전 대표 쪽에서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막 설득을 했겠죠. 근데 사실은 그저께 버전 보면 그 양반 한국 사회에서 그 양반 나오면 그냥 하는 거잖아요. 안 보겠다는 얘기죠. 안 보겠다는 그 양반이 이러면 그냥 그 XX의 약간 순화 버전이거든. 근데 그 오후에는 김 박사님이 손을 낮췄어요. 그래서 어제 막 갔어요. 근데 어제 저는 왜 그걸 알았냐면 제가 그 음식점 있잖아요. 거기가 되게 유명한 음식점이에요. 저 언론에다 보도된 달개비라고. 그 예전에 사무실 있던 데 아니에요? 나 우리 사무실 있던 데잖아. 정확히 네. 아시네. 그 옆에 저희 사무실 있었거든요. 덕수궁 옆에. 덕수궁 옆에. 그래서 저는 거기 자주 이용했죠. 요새도 가끔 가는데 그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안철수 대표하고 2012년에 단일 협상도 거기서 했었어요. 네. 근데 그 두 사람 앉은 방이 그 식당에서 제일 작은 방이에요. 근데 야당 대선 후보하고 저 선대위원장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 예약 잡으면 다 큰 방 내주잖아. 그렇지. 작은 방 중에 예약을 찼다는 거야. 그거는 급하게 그날 잡았다는 거야. 그 어제 윤 후보도 저희가 큰 방을 하려고 그랬는데 방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언론에 화면에 나오더라고. 그 얘기는 뭐냐. 급하게 잡은 거야. 그 일정을. 만찬에. 그래서 이제 와인하고 1시간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거기 나와서 식사까지 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결론은 도출이 안 됐지만 감정적으로 안 보고 절대 안 하고는 아닌 것 같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절대 안 가는 아닌 거. 이게 너는 죽어도 안 돼. 이게 아닌 거니까 일단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거고 오늘 이준석 대표도 아침에 인터뷰할 때 그랬더라고요. 오늘 오면 안 오는 거다. 당연하지. 하나만 오는 소리라고 있어. 오늘 오면 안 오지. 오늘은 아닌데 완전히 문 닫았다고 보긴 좀 그렇죠.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12월 6일 저기 아직 선대위 출범하기 위해서 시간이 남지 않았냐라고 얘기했으니 그동안은 조금 밋밋해서 움직임들이 있겠죠. 급하게 큰 방에서 식사를 하냐? 가능성 작은 방에서 하냐? 아니네요. 저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웃긴 게요. 취재를 해보잖아요. 저도. 그러면은 당이나 김종인 비대위원장 쪽에서는 안 가는 쪽으로 얘기가 좀 나오고 뉘앙스가. 네. 윤 후보 측에서는 오실 거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그 얘기는 뭐냐면 양측 때 약간의 그 밀당이 있는 거죠. 네, 밀당. 밀당이라 보이네요. 남은 거는 김병준 상임비대위원장 역할 조정. 네.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선에서 되느냐가 좀 다른 인선들은 오늘 이름이 다 나왔더라고요. 나온 거고. 거기다가 윤 후보 입장에서는 말씀드렸지만. 비서실장 사실 솔직히 말하면 비서실장은요. 우리 그렇잖아. 청와대에서 이제 개각할 때 국무총리나 내각 장관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엄청나게 막 비판하도 실장이나 비서들에 대해서 좀 덜하거든. 맞아요. 뇌비서니까. 네. 그 법도 덜하고 청문회도 없고. 그렇죠. 맞아요. 사실은 후보 입장에서 보면 비서실장을 하고 싶은 사람 시키는 게 맞아요 원래는. 근데 어쨌든 장제원 의원이 굉장히 유력했고 교회도 같이 갔으니까 본인 지역구도 아닌데.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비토한다는 얘기가 알려지니 사실 그걸 빠진 거거든요. 그럼 윤 후보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큰 걸 내준 거라고요. 김종인 위원장도 다 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본인이 여의도 자르고 정권 행사한다도 넘버원 후보입니다. 어떤 당이나.
근데 후보의 면을 좀 살려준다는 측면에서는 김병준 집에 보내지 않으면은 나 안 해. 이거는 진짜 무리한 요구죠. 난 그냥 아예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아마 후보의 면을 살려주면서 김병준 비대위원장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역할을 약간 조정하는 상태에서 뭐 되지 제가 볼 않겠어요? 때는 이재명 후보가 화이팅을 해야 윤석열 후보가 수그리지 않을까. 지금은 지지율 적차가 좀 그러니까. 있으니까. 할만한데 맞는 이 정도 얘기예요. 얘기면. 그래서 내년 돼야 등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TH 김 얘기를 종합해 박준표 보니까 저는 올해 안으로 연말 안에 오긴 오겠네요. 예. 그렇게 들립니까? 그래 들립니다. 예. 그 남은 두 분 변호사한테 다른 질문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아까 인선 나온 거 봤습니까, 박준 변호사님? 국민의힘 선거위원 대충 봤습니다. 선대위. 예. 보니까 이름들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낯익은들이라서 어떻게 보십니까? 평가를 한다면. 사실 제대로 못 봤어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다른 거 물어볼게요. 죄송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은 점 좀 주진 않아요. 너무 좀 약간 올드보이들이 그러게요. 네. 사실상은 성대모사 계속 나오고 있네. 사실상은. 그러니까 뭐 권성동 의원의 사무총장이 당연히 가는 거고 권영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도 강하게 원했으니까 당과 후보가 좀 이렇게 결합하는 약간 접점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권영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대통령 상황실장인가 하면서 큰 경험을 해보셨죠. 큰 판 해봤던 네네네.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당의 경험자죠, 중에서 경험자. 큰 판 해봤다는 사람 그리고 수도권 출신이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멘트가 좋아요, 두 수도권 개가. 출신과 영남 의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수도권 의원과 호남은 달라요. 본인들 아니라고 그러지만 달라요. 그 달라요. 선거판이 다르니까. 그리고 미디어 홍보본부장 이준석 당대표 그건 본인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기 네.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조직인가요? 그죠? 조직본부장? 총괄 조직 뭐 이런 거였는데. 총괄 조직. 그 다음에 직능에 김성태. 네. 김성태입니다. 네. 조직 총괄 본부장이 네, 주호영. 주호영. 그다음 직능 총괄 본부장이 김성태 살상. 김성태입니다. 정책총괄본부장의 원희룡. 원희룡. 사실 원희룡 정자주지사 입장에서는 엄청 양보한 걸 저는 보죠. 그래도 대선 같이 후보급이었는데. 경쟁했었는데. 네. 지금 임태희 실장은 안 된 건가요? 어떻게 없어요. 아직 이런 거 안 이번에 되네요. 없는 거예요. 거기는 아마 같이 간다는 김종인 얘기예요. 저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이 같이 움직이겠죠?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주호영, 김성태 뭐 이분들 그러니까 다 정치인으로 찬 게 느낌 좀 마지막 대선 이긴 게 박근혜 후보잖아요. 그럼 그때 그 김용준 헌재 소장이었나? 네. 그분 법조계 하나 모시고 김성주 회장 그 MCM 저기 그 네, 김성주. 기업계에서 모시고 김성주 이렇게 회장. 좀 김성주 씨. 다채롭게 짰단 말이에요. 의원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용광로 선대위 같은데 지금은 그냥 정치인 일색이어서 시그너처로 새로 하는 신선한 맛이 전혀 없어요. 그냥 개파간 담합처럼 보이지. 민주당도 그때 감동이 없는 선대위여서 지금 싹 갈아엎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뭐 얘기 나왔던 뭐 금태섭 의원이든 뭐 누구든 뭐 이렇게 좀 새로운 얼굴을 좀 뭐 꽂는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인선을 해야 이게 좀 뭔가 매력이 있지. 지금은 뭐 그냥 그래서 하나 제가 이제 아직 공동선대위원장가 비어 있거든요. 선대위원, 공동선대위원장 뭐가 많아? 뭐 하는 건지 안 해봐도 모르겠는데. 근데 오늘 아침 보도 보니까 김경렬 회계사한테 공동선대위원장 제안했는데 이제 수락하지 않았다. 수락하지 않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김경렬 회계사한테 그거를 제안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일을 예를 들어서 뭐 그래요 뭐 아주 좋게 해서 주호영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 조직 해본 어쨌든 뭐 당내 뭐 좀 아는 사람들 많고 뭐 네. 그리고 김성태 직능총괄도 예전에 대선 때 아마 이 비슷한 역할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무를 경험자들이 중진한테 맡기고 얼굴이 될 수 있는 공동선대위원장을 예를 들어서 김경률 회계사 같은 컨셉 뭐 예를 들어서 뭐 금태섭 전 의원이나 예를 들면 또 누구 있나 무슨 뭐 예를 들면 진중권 교수라든지 당내에서 뭐 윤희숙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얼굴로 좀 샥 앞에 내세운다라고 하면 그러게요. 그러면 이 본부장들이 조금 올드보이가 많지 않나라는 어떤 비판 그거 좀 희석시킬 수는 있겠죠. 봐야 되겠어요. 공동선대위 어떻게 갈지. 좀 그렇지만 2021년 22년인데 여성 간부 한 명 없는 것도 그래요. 저 그래서 당연히 윤희숙 정도 있을 줄 알았어요. 저는 예상은 했는데 예상했거든요. 나경원 그러니까 의원이라도 뭐 어디 좀 조수진 의원이 무슨 단장 하나 하죠? 아니 저 공보단장? 대변인단에는 보니까 조수진 의원이 저 공보단장이고 아니, 뭐 그런 자리야. 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박 변호사님. 좀 사실 여야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여당은 안 되니까 새로 구성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아직 100%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김영진 의원이 지금 하겠다. 뭐 사무총장 하겠다. 또 강원식 의원이 뭐 한다. 그 정도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똑같이 지금 가는데 지금 저는 TH 김 말에 공감을 하거든요. 약간 좀 국민들이 봤을 때
신선하거나 저 사람이 저 역할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선대위 구성에서는 차이를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을 어떤 컨셉을 가느냐 좀 젊고 예를 들어 보수색이 좀 덜하고 그러니까 속된 말로 말하면 공동선대위는 얼굴 마담이거든요. 네. 속된 말로 얘기하면 전면에 내세우는 거예요. 일은 뭐 다른 사람들 하더라도 여기는 뭐 본부장들 실무 책임자고 네. 그렇기 때문에 공동선대위원장을 얼마나 외부에서 있는 중도적 색깔 그다음에 여성 뭐 이렇게 기존의 국힘에 없던 스타일로 앞선에 세우느냐 그게 이제 관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은 좀 남아는 있다. 그래요. 평가 기준입니다. 공동선대위원장 얼굴이 어떤 얼굴의 사진이 딱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뭐 이렇게 TH기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라디오 뭐 진행 저 재밌어요. 재밌어요. 밖에 그 레드 카드 아니면 그뭐 네. 하세요. 이제 좀 내보내세요. 마이크 꺼줘. 저 예란이요. 국적인 미국이라 좀 힘들 거예요. 방송 중에 예란이요. 마이크 꺼주세요. 저 앞에 저 블랙핑크. 진행하세요. 박준 변호사 경고예요. 감사합니다. 스파이 같기도 하고 그 티셔츠 안에 M이라고 써 있는 거냐 M? 아무것도 안 써 있거든요. M본부. M이라고 써 있는 줄 알았더니. 자, 우리 지금 현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 중간 조사가 발표됐는데 이 중간 조사 결과를 박지훈 변호사님이 조금 정리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지금 뭐 여야 모두 좀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속영장에 기재된 거 이상으로 나가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주요 배임죄가 이제 있는데 금액이 조금 불분명한 부분도 있고 뭐 1,000억 원 상당이라고 하는 부분 배임죄 또 그리고 뇌물죄 같은 경우는 이른바 하천 클럽, 그 클럽 50억 클럽. 그 사람들까지 간 건 아니고요. 자기들끼리 했던 거 예컨대 이 남욱이 정영한 줬던 뭐 45억이라든지 아니면 700억을 유동규한테 주기로 했던 뇌물 공여 약속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지금 기소가 됐고 결국은 언론에 보도됐던 그 배임 또 회사 횡령 뇌물죄 등만 지금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유동규, 김만배, 남욱 이렇게는 구속가 됐지만 정형학 회계사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수사에 네. 뭐 협조로 뭐 협조 뭐 어쨌든 간에 수사 진행 과정에서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말을 많이 한 사람은 네. 불구속 기소가 됐고 그리고 이제 아직 정민영 변호사는 추가 수사 한 다음에 기소하겠다고 한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그 박근혜 특검 때는 뭐 고영태, 노승일 뭐 아니면 K재단 쪽에 있던 사무국장 뭐 이런 분들 네. 장시호 내부 제보자들의 여러 가지 증언들이 좀 있었는데 네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정영학 회계사만 어느 정도 협조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상의 수사 진도가 좀 못 나가고 있는 것 같고 뇌물 공여 약속과 관련해서 700억 그것도 공소장에 적혀 있는 모양인데 네. 그게 그대로 인정되기는 진짜 쉽지 않지 않을까. 흐름이 간 5억 이런 거는 다 인정되겠지만 약속이거든요. 그냥 약속했다는 정영학 거는 얘기 듣고 뭐 한 건데. 그건 농담이었다 뭐 그냥 누가 실제로 700억을 약속했겠냐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그것도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허술한 부분이 공소장에 없는 건 아니다. 그대로 다 유죄가 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그럼 그 정도도 확실하게 밝히기 좀 가려내기 어렵다면은 우리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그 윗선들 특히 이제 대선 후보가 참 멀리 있는 그 사이에 고리들을 만드는 거는 쉽지 않. 두 가지 틀이죠. 남았는 게 예컨대 지금 배임죄 그 부분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죠. 이재명 후보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멀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좀 더 비교적 쉬워 보였던 왜냐하면 금액 같은 게 보였기 때문에 그 50억 클럽들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 미리 했었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뒤늦게 하나은행이나 압수수색 자택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그 부분도 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또 시간이 걸려서라도 되면 좋은데 대가성 같은 거 입증을 못하면 뭐 기소하기 쉽지가 않아요. 나머지 박영수 특검이라든지 뭐 권순일 등등은 더 좀 어렵지 않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답답하네요. 50억 클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검찰이 정치적으로 부담을 느끼거나 시간의 압박을 받는 건 아니죠. 뭐 그 사람들이 뭐 대선 후보랑 관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대선에 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내년까지 가도 돼요. 검찰 특검들이 내년까지 가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배임의 윗선 성남 라인들 여기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대선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영향이 어떤 형태로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정치적 고려하고 시간의 압박 이런 것들을 좀 느낄 거예요. 잠깐만 근데 저도 지금 시간의 압박을 느낍니다. 지금 10초 남았거든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와서 말씀 이어가도록. 느껴지네요. 마지막에 TH기의 발언 이 대장동 특혜 개발 사건 관련해서 수사 관련해가지고 지금 시간이 조금 걸려도 되는 부분이 있고 되는 파트가 있고 아주 급박한 파트가 있다. 여기까지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박하고 정치적인 영향을 안 끼칠 수가 없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게 이제 배임 윗선 성남시 라인 결국 이제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있냐 없냐인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대한민국 지금 이 중앙지검 수사라는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면 사실 성남시청 압수수색
그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죠.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으면 그 테이블 네. 쪼개기로 회식하지 않았겠죠. 네, 그렇죠. 그것도 서초동에서 가장 비싼 고깃집 중에 하나 H. 그러게요. 거기 주인 과태료 맞았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뭔 잘못이래? 어, 아니 주인한테. 검찰청에서 와가지고 야 쪼개기한테가 방 2개 잡아. 근데 주인이 아닙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초동에서? 어떻게 그렇게 해요? 못해. 문 닫을 생각 안 하고 중앙지검 4차장 사인 회식한다는데 방 2개 딱 해달라고 그러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지. 안 되는데요 검사님? QR코드 찍으셨나요? 한 팀이지요? 이거 못한다고 이거. 잘하네. 오늘 좀 기분 좋은 거 있어요. 맞잖아. 잘하시네. 못해. 텐션 좋은데요 오늘. 좋아요? 잘하시네. 네. 다 좋았어. 아 완전 좋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일주일 내내 여기 나오려고 기다리다가 아니 근데 사실 그 쌓아뒀다가 제가 아니 유튜브에서 요즘 스트레스 많이 테이치김 푸세요. 또 라디오 제가 자주 듣는데 네. 그렇게 힘은 없어요 거기서는. 거기서 장난 좀 치보고 싶은 건데 그래도 본인이 진행을 다 하면서. 아는데 모른 척하면서 어, 진행하느라 물어보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 저걸 왜 물어보지 알 텐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쨌든 좋습니다. 여기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네. 만약에 근데 지금 이 검찰 수사는 지금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이제 특검 이제 더 이상 특검 안 된다는 얘기는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하죠. 이제 대신 이제 쌍특검이냐 단독특검이냐 네. 뭐 이 문제 정도 남은 것 같죠. 네. 쌍특검 가능할까요? 뭐 저는 쌍특검 더블 다 좋습니다.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은 특검이 많으면 말씀 좋아요. 아이템이 아이템 많아서. 천국. 네, 좋지 않습니까? 근데 할수 민주당도 있는 거지. 쌍특검을 원하는 건 네. 아니고 특검 하나인데 조건을 네. 다는 그 부산저축은행 관련 부분 같이 해라, 두 개를. 같이 해라. 그거까지 포함시켜라. 수사 수사를 두 개를 범위인 해라. 거고 고발장 사주를 특검을 지금 요구하는 건 민주당은 뭐 그 조건은 아닌 것 네, 같아요. 그렇지. 왜냐면 민주당은 부산저축은행 네. 건을 2개를 포함해서 네. 같이 해라. 사실상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특검을 하려 그러면 이 상설로 가느냐 이 부분 네. 그리고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 정하느냐 기한을 어디까지 하느냐 마지막에 만약 한다고 하면 특검을 누구로 하느냐 쌍특검을 한다면 제가 좀 예상이 딱 되는 게 우리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특검법에 지금 말한 것처럼 브리핑하는 것도 만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쌍특검 하게 되면 캠프가 돼버려요. 서로 수사해가지고 2시만 딱 되면 예 이재명 후보의 배임 사실을 발견했고요. 그러면 또 저쪽에서는 네 윤석열 후보의 고발 사주 사실을 바로 뭐 이게 과연 선거에 아이고. 맞나요? 그러면 결국은 검찰이 아니면 수사가 선거를 좌지우지하는 결과가 돼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저는 100일 정도, 100일, 105일, 104일 남았는데 네네네. 어렵습니다. 사실상 어렵다. 인선만 거의 한 달 걸릴걸요? 저는 지금 제가 말했던 것 특상설로 가냐 기한 잡냐 범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각각 한 달씩 그거 정하는 데만 한 달씩. 그러다 안 보면 돼요. 선거죠. 어렵습니다. 아주 참. 아주 정략적인 거로 제가 얘기해 볼게요. 아주 정략적인 네네. 거. 아주 정략적이고 정치 공학적으로. 제가 이제 국힘의 브레인이다. 특검 관련해서 네. 지금 브레인 맞잖아요. 아 왜 그러세요? 저도 뭐 어? 이런 걸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하는데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어? 왜 그러는 거야? 핸드폰 제출할 수 있습니까? 통화네요. 어? 아 싫은데요? 윤석열 후보에 대한 핵심 브레인이라고 하면 특검이 이제 또 중요한 거거든요. 네. 제가 국힘 입장에서 보면 일단 협상을 하되 저 같으면 부산저축은행 거 받을 거예요. 저 같아도 왜? 받아요. 왜 받냐? 어차피 그건 받잖아요. 100번 양보해서 100번 양보해서 윤석열 후보가 다 제가 덮어! 그거 덮으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럼 뭐? 공소시 끝났어. 처벌할 지금 근거가 없다. 그러면 특검 하면 첫날 야 쉬운 거부터 빨리 하자. 뭐냐? 부산저축은행 언제? 2010년 끝. 공소시 완성 이거예요. 설사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그랬다 하더라도 직무유기, 특수직무유기 다 공소시 끝났어요. 민주당은 이 얘기 자꾸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 뭐 고발장도 제출했대 오늘. 이미지 씌우기 정도? 고발장도 제출해. 몰라서 그랬나? 안 가르쳐줬나 앞에 변호사들이? 저는 어쨌든 결과를 하나만. 잠깐만 더 들어보고. 이거 이건 받는 거예요. 그러면 협상을 할 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수사 대상이잖아요. 네. 받을게. 그러면은 우리를 바터로 우리는 뭐 하나 요구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국힘은 뭘 요구해야 되냐? 앞서 박주민 변호사 정확하게 얘기했던 브리핑 조항. 아하. 그게 박근혜 특검 때는 브리핑 조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매일 2시마다 브리핑을 했잖아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거를 넣어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해야 돼요. 만약 그게 안 들어가면 특검이 깜깜이 특검이 된다고. 대부분 검찰 출신 법조기자들의 검찰을 취재하는 게 중국에서 꽌시라고 하잖아요. 그동안 오랜 시간 축적되었던 검사들과의 그 취재원과 관계를 통해서 아름아름 알아내는 건데 특검은 그게 다 뭉그러지고 새로 만드는 거거든요. 기존의 관계들 무너져. 그 사이에 뚫을 수가 없지. 그래서 수사본이 강하게 걸리면 취재가 안 돼. 브리핑 조항이 없으면 뭐 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해서 알 권리라는 차원에서 브리핑 조항 넣어달라 강제히 요구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제가 봤을 때는 특검 안 하고 이걸로 그냥 논쟁으로 끌고 가는 것도 순수하게 정략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방법이고 내가 윤 후보라면
하나 저 얘기할 거야. 김준호 변호사 얘기 들어보기 전에 제가 그러면 민주당 최고위원 정도 된다고 가정하고 물어볼게요. 그 브리핑 조항 좋은데 선거 얼마 안 남은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매일 브리핑을 하다 보면 매일매일 그 특검 수사 발표에 따라서 너무 유권자들이 혼란스럽지 않겠느냐. 그래서 브리핑 조항은 너 계속 곤란하다.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데요. 그게 들어오면 아예 수사 시작을 말했어야죠. 그럼 특검 아예 아예 말했어야 되는 거지. 저는 그렇다기보다는 들어보겠습니다. 특검을 해봐야 윤석열과 이재명이 둘 다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낮습니다. 둘 다 양쪽 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그걸 알기 때문에 특검 얘기만 하고 특검 협상을 해서 빨리 특검법이 통과되면 오히려 곤란해요. 왜냐하면 그냥 그러면 이제는 특검에서 하잖아. 그리고 다른 논쟁으로 넘어가는데 특검 하자는 얘기를 못 하네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일 유리한 건 특검하자. 너희 왜 특검 못 받냐. 이게 지금 제일 유리한 공격 그 창이기 때문에 이 창이 계속 쓰려면 특검 수용을 오히려 그 협상을 지지부진하게 하면서 길게 끌고 갈 것 같아요. 국민의힘 쪽에. 그러니까 그 얘기거든. 그 끌고 가고 후보가 중간에 예를 들면 이게 쫙 대선 또 토론 붙을 거 아니에요. 네. 나는 집권하면 바로 검찰에 특별수사팀 만들어서 대장동 일부터 끝 제때까지 다시 판다. 정권 주고 나 수사 관여 안 하고 그거를 아마 선거 캠페인 기간 중에 공식적으로 공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죠. 정략적으로 순수하게 이제 정치적으로 전술이네요, 그거는 전술 전략적으로. 알겠습니다. 특별수사팀장이야 뭐 있잖아 잘하는 사람. 또 그 사람입니다. 또 나왔다. 거기가 제일 잘해. 또 나왔어. 자, 다른 아이템 하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평이라는 동네가 또 지금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처가 관련된 이 회사가 이것저것 많이 했죠. 여기서 양평 아파트 개발 사업에서 또 개발 부담금을 내지 않은 특혜를 받았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네, 요것도 이 개발 부담금까지가 세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오, 첫 번째 그것도. 의혹은 2011년도에 원래 이 공흥지구인데요. 원래 LH에서 하기로 했는데 양평군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민간 개발로 바뀌었고 네. 불과 한 달 좀 더 걸려서 지금 장모 사업 가족 기업에서 이 사업을 땄습니다. 이것도 뭐 특혜가 있는 게 아니냐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2012년부터 14년까지 이 공사가 끝나는 걸로 네. 지금 해놨는데 그때까지 끝내지 못하고 2016년까지 끌었는데 소급해서 기한을 연장해줬던 게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도 특혜가 아니냐 의혹이 제기되고 오늘 지금 얘기하는 것은 개발 부담금 문제입니다. 이 관련해서 사실은 뭐 공사 많이 하는 사람 하시는 분들 알아요.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지가가 오르면 좀 불로소득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지금 오른 땅값에서 그 값에서 뭐 들어간 비용이라든지 기부 체납했던 비용이라든지 그걸 빼고 순수 이익의 한 20에서 25%를 개발 부담금을 매깁니다. 네네. 대부분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배달 부담금이 걸리는데 상식적인 거죠. 네. 놀랍게도 이제 여기는 개발 부담금 2017년에 이제 16년에 부담을 시키면서 17억을 부담을 시키니까 최초 이의 신청을 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의 신청하니까 몇 억으로 다운이 되고 결과로는 좀 영원이 됩니다. 그래서 영원이 되니까 뭔가 특혜를 준 게 아니냐라고 하니까 최근에 와가지고 지난주에요. 18일 날 지난주에 양평군에서 1억 8천 정도의 개발 부담금을 부담을 시킵니다. 진짜 이 얻은 이익에 비해서 너무 소액이네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개발 부담금을 매기는 과정에서 뭔가 특혜를 준 게 아니냐. 왜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 2014년 그 당시에 양평 군수가 김성교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고 또 당시에 여주지청이 양평군까지 관할을 합니다. 네. 당시 이제 윤석열 지금 후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의혹의 단계지만 뭔가 특혜라든지 지금 실수를 자꾸 했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실수를 이렇게 크게 툭툭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개발이익금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그 앞에도 한 2개 정도 네. 의혹이 더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의혹을 좀 방송인 버전으로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이 법조인으로 봤을 때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결국은 이제 특혜를 밝혀내는 거거든요. 네. 공무원들의 여기 해명은 뭐냐면 과실이다, 행정착오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이런 개발 사업하면서 그런 일이 많이 왕왕 일어납니다. 또 이 사건은 굳이 말하면 대장동의 축소판이에요. 대장동도 2010몇 년 그 무렵에 같은 시점에 LH에서 하고 싶어 했는데 LH에서 하는 거를 성남시의회에서 막아가지고 결국 당시 왔던 성남시장인 이재명 시장이 민간 반반했던 모양새거든요. 여기도 비슷한 모양새인데 그 과정에서 특혜가 갔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보이는 상황입니다. 가능성은 충분하다 정도로 정리해 주셨다. 저도 의혹은 되게 합리적인 개연성이 있다. 네. 왜냐하면
이 양평 관련 지구가 그 LH가 포기하고 나서 한 달 있다가 사업 제안 들어갔다는데 그게 여기 풀렸대 이래가지고 한 달 만에 갑자기 사업 제안서가 뚝딱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 전부터 계속 여기 좀 풀리게 하고 그 사전 정지 작업부터 하지 않았으면 이 정보가 없으면 이렇게 급하게 들어오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뭔가 그 과정에서 좀 석연치 않고 솔직히 기초자치단체의 각종 개발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일이 전국 곳곳에 방방곡곡에 다 많습니다. 성남시요? 아니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전국적으로 기초단체는 그냥 많다고 해서 갑자기 딴 생각하다. 전국적으로 양평. 특히 죄송스럽지만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적어서 시민사회 층이 얇고 지역 언론이 좀 약합니다. 지역 언론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감시기능이 떨어진다 이거죠. 네, 관내 광고가 아니면 좀 돌아가기 어렵고 주재 기자분들이 하여튼 뭐 이런 또 뭔가 비하 발언이 될까 봐 되게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외부의 감시 기능이 되게 약하기 때문에 뭔가 부적정한 특혜가 일어날 개연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양평군에 이 당시에 이제 했던 사업 중에 개발 부담금을 안 낸 유일한 사례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뭐 기준도 사실은 좀 잘못 잡은 게 아니냐. 뭐 굳이 뭐 그 이렇게 사건으로 보면 정황 증거는 굉장히 많은 것 같다. 많은데 사실 이거는 사실 의혹이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려면 특혜를 주면 공짜로 줄 리는 없습니다. 그렇죠. 대가성을 이제 그게 뇌물이 되는 거고요. 그걸 찾아내야 되겠죠. 자, 지금 우리 그 윤석열 후보 내지는 국민의힘 지지자인 청취자분들은 지금 TH가 뭐 하는 거야? 빨리 말하고 얘기 좀 해봐 이러고 있는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이거 근데 브레인 어이 자 M본부로 가. 뭐 어디 저 SO 와가지고 자꾸 아니에요. 네. 저 좋은 분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네. 저기 근데 이 처가가 장모님은 참 뭘 많이 하셨네 사업을. 참 뭐 많이 했어. 부지런하시네. 정말 신출기물이야. 근데 이거 뭐 2011년 7월이면 결혼한 게 전이잖아요. 난 별로 관심도 없어. 윤 후보도 관심도 없을걸요? 어쩌라고요? 관심이 없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결혼하자 우리 장모님이 뭐 사업하다 뭐 했는데 나보고 어쩌라고요? 뭐 여자친구의 엄마가 뭐 하는지까지 관여를 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그리고 마저 듣고 반박이고 그리고 이거 정확한 내용 사실 잘 모르는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너무 자기한테 불리한 거는 또 얘기를 안 하세요. 깜도 안 된다 이거예요. 깜도 안 된다. 시간은 2011년은 한정돼 있고 그렇지만 왜 깜이 안 되는지 제 뇌는 한정돼 있고 들어올 정보는 많고 오케이. 일단 결혼 전의 일이다. 브레인이 많아. 결혼 전의 일이고 그리고 뭐 특혜 뭐 이거 뭐 여주지청장이 뭐 여기 보니까 기사에 뭐 2013년 4월에 2014년 1월에 여주지청 그거 어쩌라고요? 여주지청장 그게 대단해서 막 양평 군수가 정치인인데 여주지청장 무서워가지고 막 바꿔주고 막 그래? 여주지 아버지냐? 아닌데요? 장모인데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막 해줘? 막? 야 이게 무서워서 그럴 정도면 성남시는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떼 쓰는 거 보니까 그거 떼가 아니고 안타깝다. 안타까워? 야 이게 뭐가 그 문제지? 자 그래서 문제가 이제 그거예요. 뭐 결혼한 이후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요? 뭐죠? 2011년도에 시작을 하긴 했지만 이제 준공 허가를 소급적으로 해준 게 갱신 허가를 2016년에 해주거든요. 그때는 이제 혼인 결혼 이니까. 이후고요. 네. 또 그리고 개발 부담금 2017년입니다. 다 혼인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우리 저 TH 김 마음은 이제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그렇게 하면 모든 어떤 의혹 제기라든지 수사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박지훈 변호사 상담 얘기할 거 하지 마세요. 박지훈 변호사의 마음은 뭐예요? 어떤 의혹을 제기하는 저는 사실은 이거에서 더 나갈 거는 말 못해. 왜냐하면 잡혀갈까 드러난 게 봐?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네네.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많이 이상하고 이렇게 개발되는 과정에서 부조리한 측면이 있고 그 측면이 도덕적 이상의 불법적 요소가 있다면 처벌이 돼야 된다는 오케이. 생각을 박지훈 합니다. 이렇게 물어볼게요. 네. 그 대정동 관련해 가지고 지금 벌써 주요 관련자들이 벌써 3명이나 구속된 것만 봐도 알 수 있겠지만 하지만 문제는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와의 고리가 지금 명확치 않은 거잖아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모가 무리를 했고 그다음에 굉장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보인다는 건 다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래서 윤석열 후보랑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단순히 장모와 사위라는 거 빼고.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장모가 지금 잘못된 부분이죠. 한다면 장모 내지 그 가족 회사에서 처벌받아야 될 부분이고 다만 이제 이 개발 부담금이라든지 아니면 또 증여 또 문제도 좀 있어요 지금. 외손주. 예, 외손주들한테 증여를 20세들한테 뭐 한 30억 줬더라고요. 네네네. 부럽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 관련해서 네. 혹시라도 뭐 조언을 했다거나 뭐 그런 게 좀 있다면 한번 들여다볼 수는 있지 않을까. 윤석열 왜냐면 후보가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네.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런 아니 수단은? 이거는 뭐 충분히 합리적인 그러니까 꼬투리 잡기식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어쨌든 뭐 충분히
충분히 들여다볼 가치가 돋보기 갖다 대고 볼 가치가 있는 거고 이 익성 같은 거죠. 네. 여러 만감이 교차할 거고 윤 후보 입장에서는 최은순 씨 입장에서는 너무 과한 사위를 얻어서 흥이 많이 드러나는 게 아닌가. 윤서방만 아니었어도 내가 그냥 이 꼴을 내가. 자 4207대원께서 제보를 해줬다. 당시 양평시장인 김성교 의원은 왜 현재 윤석열 캠프에 있을까요? 왜 윤석열 캠프에 있을까요? 지금 어쩌라고요? 알겠습니다. 좀 그러지 마세요. 아니 진짜로. 아니 어차피 그쪽 정치인이었으니까 윤캠에 안 가 있는 의원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뭐 김한길 다 윤캠에 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윤캠은 그것 때문에 경선을 쉽게 통과했다가 보는 거고 김종인 위원장은 뭔 소리냐. 그게 아니었으면 더 크게 이겼을 거를 캠프가 잘못해가지고 겨우라고 보면 어떻게 홍한테 추격을 허용한 거잖아. 캠프 다시 짜야 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 거의 다 윤캠에 와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아마 이런 의혹인 것 같아요. 당시 양평시장이 장보를 봐줬으니까 지금 이제 그때는 몰랐겠죠. 군수 사위 윤석열, 윤석열이란 당시 검사가 당시 여주청장 검사가 망가졌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대선 후보가 됐으니까 총장님. 제가 그때 장모님 재단을 도와드린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를 중용해 주세요. 그래서 뭐 캠프 갔다 뭐 이런 시나리오를 제기하는 것 같은데 김성규 의원이 그래서 지금 뭐 중용이 되나요? 뭐 어마어마한 난 몰랐어요. 김성규 의원이라는 사람이 캠프에 있는지. 캠프에 있는 의원은 수도 없이 많아요. 난 이거 아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거 관련해서 우리 4207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의문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 강도가 다르겠죠.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시작일 뿐이에요. 여기서 뭐 더 나와야지 더 얘기를 하는 건데 어쩌라고는요. 이런 분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우리 테이치 김 한 번씩 그럴 때마다 무서워요. 어쩌라고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 그래서요. 이렇게 하고 말하는데 저는 강도로 따졌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한 1%라도 있으면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50%까지 된다 그러면 다른 얘기가 나온다면 더 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사실 거고. 이런 의혹 제기하는 게 아까 굉장히 학술적 용어를 썼지만 우리 김준혜 변호사가 이런 게 사실 감시 기능이에요. 이런 게 모여서 감시 기능을 하는 거예요. 막 사업 땄는데 저렇게 걸리는구나. 그렇게 거기 보이는 거잖아요. 이상한 게 있을 때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게 감시 기능이죠. 김태현 변호사님 제가 일주일에 2번씩 뵀거든요. 다른 방송에서 그러면 되게 친한 거예요. 일주일에 2번 보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회사 아내랑도 일주일에 2번씩 그렇게 깊이 얘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죠. 잘 없죠. 근데 김태현 변호사님 사용 설명서를 말씀드리면 관심 없는데요? 이러면 뭔가 야당에 불리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빙고. 이야 통쾌하다. 저 알아요. 저도 똑같이 어쩌라고요? 관심 없는데요? 글쎄요, 몰라요. 저는 모릅니다. 요게 우리가 이기는 요거 잡고 들어가야 된다. 소재입니다. 그런 아이템을 잡고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아주 독특한 학설을 주장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이거 한번 흥미롭다 매우. 2141 대원. 통찰력 있어. 잠깐만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오히려 여자친구일 때나 아니면 예비 사회일 때가 장모 되실 분한테 제일 열심히 할 때 아닌가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법조인이었으니까 그 무렵에 이제 우리 장인 장모가 궁금하신 게 또 많았었어요. 법률 자문. 정말 친절하게. 아이 아버님, 네. 그거는 막 그래되고 근데 최근에 전화 오면 좀 짜증이 납니다. 왜 이래? 방송 재미를 위해서 바쁜데 자꾸 물어보시면 그러면 좀 전화 돌리고 바쁘다 끊고 근데 예전 같으면 내가 정말 바빠도 다 받아줬죠. 요 2141님의 저는 말 100% 공감. 저도 요 학생을 처음 들어보는데 상당히 그럴듯합니다. 김준호 변호사 저는 좀 달라서 저는 와이프랑은 싸워도 장인 장모님한테는 무조건 잘하는 쪽이거든요. 변함이 없다 이거예요. 네, 남자친구였을 때나 지금 남편일 때나. 네, 저는 그거는 별 차이가 없고 그냥 오히려 와이프의 관계는 항상 변동폭이 있지만 장인 장모님은 제가 또 유교자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달라요. 유교자파는 또 뭐야? 그러니까 애티튜드는 항상 보수적으로. 이런 재밌는 표현 많이 씁니다. 유교자파 처음 들어. 장유서 좋아합니다. 현실에 갇혀 있는 욕망 덩어리 뭐 이런 표현 좋아합니다. 근데 사위 되기 전에 잘했지 않습니까? TH 김? 지금도 잘할 것 같아 김재현 변호사. 저는 원래 다 잘하는데. 근데 나는 잘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처갓집 부모가 결혼을 하지도 않은 예비 살고 남자친구한테 윤서방 민원이 있네 인허가 좀 해결해 주게 하는 장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 야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지? 근데 잠깐만. 근데 이 얘기 듣고 보니까 내가 감정이입을 해봤어. 이 2141님의 이 이론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장모 입장에서도 사위도 아닌데 결혼할지도 모르는 내 딸 남자친구한테 인허가 문제 잠깐만 예를 들어서 혼인했어.
이제 했으니까 나도 자네 부부고 우리는 한 배 탔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이거 해결해. 뭐 이런지 모르겠으나. 근데 어쨌든 나이 차이가 좀 나고 50대 첫 결혼이고 사위가 50대 돼서 자기 이제 결혼이라고 하면 조금 미안한 마음에 딸을 내가 너무 나이 많은 나이에 데려갔다는 미안한 마음에 좀 저장될 수 있어요. 잠깐 갑자기 방송이 엄앵란 선생님 모시고 예비 사위와 그냥 사위는 다른가요?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자자자 요 어지러운 분위기에 정리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광고 듣고 시사특공대 들어옵니다.